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8월 27일 새벽 1시입니다. 어제 있었던 법원의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직무정지 결정은 국민의힘이 얼마나 무능한 정당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태를 예견하지 못했다는 것이 무능한 거죠.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합법적 절차를 밟아서 문제를 처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을 몰아내라고 지시를 하니까 이렇게 허둥댄 것이 아니냐. 그렇게 허둥대다가 보니까 허점이 이렇게 많이 나와가지고 법원이 이례적으로 당내 문제, 그것도 여당의 당내 문제에 개입을 해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권성동 원내대표의 무능함을 백일하에 드러낸 겁니다. 정치판에서 나쁘다 또는 좋다는 그것은 2차적 문제입니다. 유능하냐 무능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정치판에서는 무능한 사람은 용서받지 못합니다. 나쁜 사람은 용서받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무능이 어디서 나왔느냐. 여기서 대책을 찾아야 되고, 우선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모든 사태의 최종 책임자니까 스스로 물러나서 새 원내대표를 뽑고 그 사람이 자동적으로 당대표 직무대행이 되니까 몇 달 안으로 전당대회 다시 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순리가 있는데 또 그 머리 나쁨을 드러내듯이 이의 신청을 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항고를 한다는 식으로 지리한 법정싸움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국민의힘 윤석열 지지율이 더 떨어지면 어떻게 감당할 생각입니까? 그런데 국민의힘이 다 무능한 게 아닙니다. 이런 사태를 가장 정확하게 예측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전 감사원장 최재형 의원입니다. 그걸 제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최재형 의원이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이런 사태를 예견하고 경고까지 했는데 최재형 의원 말을 묵살한 것 아닙니까? 최재형 의원을 묵살하다가 이런 꼴을 만났으니까 국민의힘은 최재형 의원을 원내대표로 뽑아가지고 당대표 직무대행을 맡기는 게 오히려 순리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최재형 의원이 지난 8월 3일 페이스북에 쓴 글을 제가 다시 읽어보니까 감탄했습니다. 어제 나온 법원의 결정문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법률가들은 이런 사태를 예견할 수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권력의 힘으로 덮으려고 했다가 이번에 낭패를 당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최재형 의원은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딱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지난 8월 3일 페이스북입니다. 비상상황의 내용이 무엇인지 정리가 되어야 비대위의 적법성이 담보되고 비상상황의 종료 여부에 따라 비대위의 존속기간도 정할 수 있습니다. 당대표의 당원권 6개월 정지로 원내대표가 당의 대표 직무를 대행한 것은 당연히 예상하고 있는 것이어서 설사 원내대표와 당대표 직무대행의 동시 업무 수행이 과중하더라 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비상상황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당대표 고리 시에도 자녀 임기 6개월 미만의 경우에는 새로운 대표를 선출하지 않고 원내대표가 그 직을 승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8인의 최고위원 중 3인의 사퇴,
그중 1위는 사퇴서 제출, 2위는 사퇴 의사만 표명, 사퇴로 4명의 최고위원만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최고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더라도 30일 이내에 전국위원회에서 최고위원을 선출할 수 있으므로 비대위 출범 요건인 최고위원회의 기능상실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원내대표의 말실수와 사적 대화가 담긴 텔레그램 유출로 원내대표의 지도력이 약화된 상황은 해당자가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이지 그 자체를 비상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더욱이 최고위원의 자진 사퇴로 비상상황을 이야기하여 언제든 자의적으로 비대위로 전환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당원 민주주의에도 반하는 일입니다. 비상상황에 대한 당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전체의 공감대 없이 비대위 설치를 강행할 경우 당은 더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국민의 눈에는 당권 다툼으로 보일 뿐입니다. 당대표의 거취는 앞으로 있을 사법기관의 수사 결과에 따라 자연스럽게 정리될 것입니다. 지금은 당권 다툼할 때가 아니라 당이 처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스스로 혁신하고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더 이상 국민들을 실망시켜서는 안 됩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그냥 그대로 오늘 판결문의 내용으로 들어갔습니다. 판결 취지가 지금 최재형 의원이 예견했던 딱 그대로입니다. 첫째, 이번 결정문을 보면은 이거는 비상상황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정도는 비상상황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상상황이라고 주장했던 바를 무시한 겁니다. 왜 비상상황이 아니라고 했냐면은 최고위원회가 기능정지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퇴하는 사람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회의를 소집하니까 사퇴했다는 사람도 나와가지고 회의에 참여하고 그 회의의 결의대로 그 뒤에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으니까 최고위원회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양보를 해가지고 설사 한 명이 결혼이 돼가지고 비상대책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게가 되는 상황이 오면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것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번 최재형 의원의 설명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0일 이내에 전국위원회에서 그 결혼이 된 최고위원을 보충하는 선출을 할 수 있으므로 비대위 출범 요건인 최고위원회의 기능상실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최고위원회가 살아 있었다는 겁니다. 죽었다는 게 아니에요. 진짜 비상 상황이면은 최고위원회가 뭐 8명, 9명이 정족수로 있는데 뭐 여러 사고로 해가지고 그만두고 해가지고 딱 2명밖에 안 남았다. 그래도 그게 비상 상황이라고 볼 수 없는 게 그러면은 나머지 인원을 전국위원회가 한 달 안으로 소집해가지고 선출해서 보충해버리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왜 비상 상황이라고 했느냐는 겁니다. 이 모든 비대위 출범의 근거는 비상 상황이 있습니다. 비상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은 비대위 출범은 그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거죠. 이번에 결정문이 바로 최재형 의원이 우려했던 그대로 이런 비상 상황은 비상 상황이라고 볼 수 없다. 비상 상황을 고의로 만들었다 이겁니다. 비상 상황을 고의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근거해 가지고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이래 되면은 앞으로 지도부를 바꾸려고 할 때 고의로 최고위원들이 집단적으로 사퇴를 해가지고 비상상황이 아닌데도 비상상황이라고 선언을 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시키는 식으로 해가지고 지도부를 교체할 수 있다. 그 지도부는 전당대회나 당원이 만들어내는 건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몇 사람이 작당을 해가지고 말하자면 당권을 교체할 수 있다. 이거는 정당의 민주주의 원칙에 위반되는 거다. 이런 판결이 나온 겁니다. 최재형 의원의 이 거듭된 경고에 왜 권성동은 귀를 닫고 있었느냐 입니다. 법률가로서 권성동의 실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실력의 차이를 여러분 잘 아시겠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법률가로서 아주 판사로서 엘리트 코스를 밟았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장으로 취임하자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에 의한 조기 폐쇄 사건을 조사를 하도록 해가지고 워낙 철저하게 조사를 하니까 문재인 정부도 그걸 말리지 못하고 결국 그 조사의 결과가 검찰로 넘어와가지고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실력으로 이긴 거죠. 실력으로 밀어붙여가지고 실력으로 정권의 압박을 돌파한 사람이 최재형 전 감사원장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경고를 하면은 좀 귀담아 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같은 법률가라도 권상동과 최재형 두 사람 중에는 최재형 말을 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민의힘 국회의원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당원들 뭘 하는 사람들입니까? 어떻게 삼류 이야기를 듣고 인류 이야기는 무시했다가 이런 낭패를 당합니까? 최재형 의원이 원내대표 또는 당대표가 되는 날을 한번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